가지가 가장 화두가 되고 많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학년이 조금씩 높아지면 서울대를 빼고 막 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상위학교에서 어떤 입시전형을 결정을 하면 그거랑 비슷한 방향으로 대부분 움직이게 되고요. 문제집도 기출을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 지금 학년이 다 다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기 가장 좋은 학년은 한 초6에서 중2상 정도로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도 이미 이제 서울대 준비가 되고 있는 학생이면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서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그 자리까지 가려면 당연히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들은 이런 지금 차례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서울대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사실 뭐 그런 것보다 당장 숙제도 열심히 하면 이런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거고 또 이건 이거니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지금 수시 모집 전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고3 애들이 볼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전형은 빠르면 고1 정도 때 읽어보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풀로 안 읽어보시고 요약된 걸로 많이 보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이 있고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매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대도 좋고 연대는 고대 전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제가 최대한 이해가 쉽게, 혹시 초등학생 어머님 한번 손 한번 들어봐주시겠어요? 중학생 어머님, 고등학생 어머님. 역시 저희도 열심히 보면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서울대 입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고요. 이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복잡한데 지금 현 중3 기준으로 지금 안이 2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크게 3안은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수능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한국사하고 영어만 절대평가로 보고 있어요. 등급이 지금 1에서 9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점수를 정해놓고 그 점수에 도달하면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대평가는 퍼센트를 나눠서 4%까지. 그럼 점수가 당연히 컷이 바뀌겠죠. 올해 시험이 어려웠으면은 커트라인이 조금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올라가고 이런 구조로 갈 건데, 현행에서 2022학년도 수능을 모든 과목을 절대 9등급으로 바꾸자라는 아이 1안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에서 나온 보도자료는 드려도 되는 거라서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2안이 전 과목 다 절대평가는 좀 무리다, 결과를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영어하고 한국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2외국어도 지금 선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파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아랍어랑 베트남어처럼 거의 모든 곡에서 채택하지 않는 언어를 애들이 한 일주일 동안 속수업으로 하고 수업을 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아랍어는 거꾸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시킨 게 2안이에요. 어떤 게 채택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애들은 어떤 현안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적인 거 말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죠. 서울대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되고, 수능도 잘 봐야 되는데,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저것 상도 많이 따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다 있으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절대로 바뀌든 상대로 있든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세대는 수능 세대고, 선발 방법 자체를 지금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거의 수시가 70에서 80에 가깝게 지금 뽑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75.8% 정도를 수시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시 모집의 핵심이 거의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나 지역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대한 투명성 제고 때문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내신 따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능학대를 당연히 외칠 거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내신이 좋으면 기회가 있고, 그 내신 좋은 애들이 다 수능이 안 좋으냐면 그렇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덜 좋은
있지만 그 개인을 들여다봤을 때 지역적으로 막 교육열이 막 높은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 전교 1등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제도가 없어질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꾸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전 세계적인 수준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게 입학사정관제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라는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 성적하고 객관화된, 비교적 객관화된 활동하고 상황으로 보통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제기가 돼서 학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내신이 강화되는 확률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에 뭐 내신이 좋은 애들한테 좀 더 많이 좋게 써준다든지 그런 건 사실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 자체가 주관적인 걸 배제할 수 없어요. 교사의 평가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한 그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걸 보면 저렇게 뭐 학교사 바꿔줄 수 있으면 저도 바꾸고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별로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이 독점하는 건 걔네들이 솔직히 잘하기 때문이에요. 내신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다른 방 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뭐 표창장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에 그런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니까 학교에서는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성적에 따라서 학생부에 대한 그 분량을 좀 조절해서 써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걔가 특출난 활동이 있다. 그럼 걔를 무조건 제한해서 안 써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대 전형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서울대는 어떤 애를 뽑고 싶으냐를 만약에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거 서울대 책에서 제시하는 요표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학업 능력, 그 다음에 학업 태도, 학업 외소양 이 세 가지를 봐요. 이거를 기반으로 이 단계를 통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봐요. 1단계가 있는 전형도 있고 그냥 통으로 다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거든요. 그 학업 능력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중학교 때도 내신 성적표를 받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도 성적은 아니지만 생활기록부를 받잖아요. 그거 전체를 포함하는 게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안에는 교과 등급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뒤에서 제가 이제 학생부 샘플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고등학교 샘플을. 거기 안에서 있는 내신 등급이 전체가 100이면 학생부 전체가 학생부 교과가 갖는 위력이 거의 9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 내신이 좀 안 좋은 사례들이 항상 많이 올라가요. 당연히 붙을 것 같은 애를 사례로 쓸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입시학교 책을 써요. 근데 저는 초1 때부터 전교 1등 놓친 적이 없고 중학교 수석 입학을 했으면 내신도 1등으로 졸업을 했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1등을 졸업했어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제가 올라온 그 스펙 샘플도 제가 같이 포함시켜서 보여드린 이유가 제 학생들도 있지만 실제로 특히 대학 자체에서 하는 자기 설명회에는 무조건 들어오기 쉽다는 논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희망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설명회를 좋지 않은 주관이 누구냐면 입학 홍보처예요. 제 입학 홍보처의 역할은 우리 학교의 원서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본인들의 실적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 들어오기 진짜 어려우니까 원서를 내지 마세요가 아니겠죠. 훨씬 더 희망적으로 주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학생들 입장에서도 나도 잘하면 갈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은 좋은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거보다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내신이 안 좋지만 이걸 뚫어내려면 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스카이를 안 나오고 뭐 좀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얘가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현재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입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쳐요. 그럼 걔가 특이한 거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를 지금 학업 능력은 거의 학생부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업 태도는 여기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 경험, 지적 호기심, 학업 열정, 적극성, 진지성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서 뒤에 폼을 보여드릴 건데 소개서 안에 보면 1번 문항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쓰라는 문항이 있어요. 고등학교 입시를 혹시 특목고를 치러보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항을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요. 애들이 참 쓸 말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했는데 전교 1등이 열심히 했겠죠. 맨날 공부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하고 열심히 외우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풀었었는지 일단 뒤에 스펙을 보시면서 우리 애가 아니어도 다른 애 걸 봤을 때 얘가 어떤 애인지 짐작이 되면 걔는 나름대로 자기 색깔이 있는 학생이고, 그렇지 않아도 못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면 당연히 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신 조금 부족하면 색깔을 좀 더 채우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개 컨셉일 수 있어요. 무난하게 다 좋은 애도 자기 색깔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업 외 소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면 학교 생활에 나타난 성품, 뭐 리더십, 책임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보면 3번 문항에 보면 나눔, 배려, 갈등, 협력 문항이 있어요. 거기도 도입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소개서가 굉장히 복잡한 양식이었고 학교마다 좀 달랐었는데, 서울대는 계속 똑같은 문항을 보수를 했고, 대교협에서 공통문항으로 거의 똑같이 하면서 지금은 모든 학교가 거의 이 문항을 쓰고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 특이한 거는 4번 문항에 독서 문항이 추가되어 있는 게 특이한 점이라서 제가 그것도 일단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내신하고 나머지 성적이 전부 다 좋은 애들이 서울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 전형이 이제 지역균형 전형하고 일반 전형 두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을 해서 쓰는 전형이에요. 추천해서 쓰는 전형이고, 추천은 그 각 학교에서 전교 등수로 쉽게 얘기하면 잘라서 써요. 2명까지 추천인데 보통 이과 1명, 문과 1명 각각 1등씩을 쓰고요. 문과가 1등이긴 한데 등급이 너무 안 좋다든지, 이과에 1.0 만점이 2명이 있다. 그럼 얘네 무조건 해외를 주면 거의 합격이에요. 그 학교에서 이과 전형을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보가 어머님들은 이제 지원을 하는 그 동네들이 빠나는 걔네 상황을 보고 쓰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1등 못하면 직윤을 못 받는데 일반 전형이 조금 더 치열한 것은 경쟁률도 있다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조절해서 쓰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딱 찍어서 쓴다고 그렇게 배치가 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뭐 1순위, 2순위 썼을 때 인기가 없는 학교는 조금 들어가는 게 높은 거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좀 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학생부 안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소개서에서 보완을 해서 쓴 형태로 가는 거고, 그게 그냥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서 면접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면접은 제가 뒤에 문제를 이제 붙여놨으니까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류랑 그냥 제시문이에요. 서류는 학생부 있는 내용을 심도 있게 다시 물어보는 거고, 제시문은 말 그대로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 자리에서 요약을 하거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거나,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거나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이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인데, 저는 축구 얘기 다시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축구의 본선에 거의 계속 진출을 하고 있죠. 유럽이랑 비교하면 실력이 유럽하고 비슷해서인가요? 아니죠. 아시아이기 때문이죠. 아시아에 4장을 주거든요, 월드컵에서. 유럽 애들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죠. 이탈리아도 못 나오고 네덜란드도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나왔잖아요. 일본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학교에서 1등이 가능한 애들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시아에 4장을 줄까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 뭐 이런 균형이에요. 근데 속내는 4장에서 더 줄이지 않는 이유가 피파 측에서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중국이 축구를 잘 못하잖아요. 중국이 만약에 본선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파는 대박이죠. 중국인으로 점령되죠. 반중국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4장을 꼭 못한다는 설이 있어요.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실력 그대로 가는 거는 실력이에요. 근데 실력에 운을 더할 수 있는 게 전략인 건데, 거기에서 가장 큰 선택은 학교예요. 학교. 어느 학교를 가느냐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어요. 좋은 데 가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안 좋은 데 가시면 돼요. 엄마들이 싫어하는 데 가시면 딱 돼요. 제일 좋은 학교는 아이들이 너무 무섭지 않으면서 공부만 안 하는. 이해되시죠? 보통은 이제 비례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서 무서워요, 같이.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 안 무서운 학교가 잘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근데 애들도 좀 많아요. 그럼 가장 좋아요. 교장 선생님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대회를 잔뜩 애들은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런 데 잘 골라보세요. 이거 하나만 얻고 가셔도 그냥 지금 가셔도 돼요. 이걸로 거의 다 되는
아니고 다른 학교 다 갔을 거예요. 내신이 좋으면. 그래서 굳이 유럽 리그로 가서 본선에도 탈락할 수 있는 확률을 듣고 가실 거면 유럽 이사를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시아에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비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전형은 되게 간단해요. 지역균형은 학교에서 그냥 추천한 인원 안에 들어가는 거는 등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끝나고 중간기말 하셔서 기말 등급, 2학기 끝나고 중간기말 하셔서 기말 등급,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 등급이 나와서 6번이 나오는데 6번 중에서 5번까지 3학년 2학기 제외하고 수시에 다 포함이 돼요. 시험으로 따지면 5번이니까 5학기니까 곱하기 10번의 시험이 있는 거죠. 비중은 서울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비중이 비슷하고요. 거의 똑같은데 3학년이 1학기만 들어가니까 3학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고요. 나중에 지금 학생부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학년으로 갈수록 대신 좋은 애들이 좋아요. 더 따기가 쉬우냐면 그건 아니고 등급은 사실은 더 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과 같은 경우도 3학년 과학이 2과목이 들어가거든요. 물투, 이렇게 투가 들어가는데 투과목 인원이 매우 적어요. 한 반이 있을까 말까예요. 10만 학교는 한 반이 형성이 안 돼서 투를 개설을 못해요. 근데 교과과정에서 일단 듣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한 반이 만약에 30명이면은 4%까지가 1등급이죠. 30 곱하기 4니까 1점이죠. 한 명 1등급, 2등부터 있는 거예요. 정말 따기 힘들어요. 특히 이과는. 그래서 이과에서 내신이 3년 내내 다 1등급이다. 그럼 1.0 만점이라고 하거든요. 걔는 신이에요. 지나가시면 한번 악수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대통령 되는 것만큼 어려워요. 전국에 100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무조건 의대 거의 들어가요. 1.0이에요. 최저를 못 맞추잖아요. 근데 의대는 최저가 높기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수능 최저. 수시에서 합격을 해도 수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안 되면 최종 합격이 안 돼요. 근데 의대는 그 최저 기준 자체가 거의 다 1등급을 요구해요. 전과목에서 하나 정도 2등급 빼고 다 1등급이 나와야 거의 붙기 때문에 그래도 정시는 그거보다 더 높아야 갈 수 있으니까 최저 기준이에요. 정시는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3개부터 의대가 될까 봐요. 수능에서, 전과목에서. 그래서 이따가 수치를 보여드리면 너무 잔소리해서 가실까봐 뒤에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추천 인원 안에 들어가려면 1등으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을 받으면 좋은 점이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경쟁률이 매우 낮고 지역균형 애들끼리 축구랑 다른 점은 지역균형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브라질과 싸워야 될 수 있죠. 합쳐요. 이렇게 두 개. 축구는 올라갈 때만 유효하고요. 올라가서는 아무나 다 통합으로 붙게 되죠. 근데 얘네는 달라요. 땀이 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나서서 1등을 했는데 얘가 면접을 통과할 정도로 개인적 역량이 괜찮은 애면 극도로 뛰어나지 않아도 일반 전형 애들보다 좀 안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뽑혀요. 그러니까 거의 붙는다고 봐야 돼요. 지균으로 받아서 내신이 만점에 가까워요. 난점인데 의대 생각이 없다. 나는 서울대 공대로 가보면 거의 다 붙어요. 내는 순간 이미 축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3대1 이하인 과가 많거든요.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전형은 이 지균을 못 받은 애들이 다 쓸 수 있는 전형인데 심한 학교는 막 옛날에 한일고나 이렇게 잘하고 있죠. 통째로 상징적으로 상상고 이런 데서 전교생이 5대 일반전 내버리고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붙지 않아요. 요즘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교 특목고를 가도 특목고 안에서의 내신 경쟁이 치열하고요. 내신 경쟁이 과학고나 영재학교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과학고랑 영재학교의 좋은 점은 하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공부를 좀 못해도 내신이 그 안에서 안 좋아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신 성적이 외부처럼 10% 20% 안에 못 들어가도 자사고처럼 10% 안에 못 들어가도 과거에서 50이나 60% 정도 됐을 얘가 유지를 해도 카이스트나 팍탁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하위 10% 20%가 아니면 그럼 얘는 거기 들어갈 때까지의 노력으로 거기서 또 그만큼의 커리를 쌓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공과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한 거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거기서 못한다고 인서울 중위권을 가지 않거든요. 근데 외고나 자사고나 그런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수능이 안 나올 경우에 수시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신 조금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보내실 때 특히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얘 내신 성적이 좋아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정말 진짜 실력이 좋은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 진짜 실력이 좋은 애들은 수능이 같이 좋아요. 그 두 개가 같이 되고 얘가 의지적일 때 그리고 책임을 네가 진다를 한 10번 정도 가기 시킨 후에 들어보면
하시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보내실 때는. 근데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저도 저희가 많이 끊고 간다고 하면 저는 진짜 보내기 싫은데, 쥐가 죽어도 간다고 하면 부모로서 날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마 저처럼 공직에 아니고 이런 데 있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간다고 하는데 자기는 정책은 공교육 위주로 짜고 있어요. 근데 애가 죽어도 간대요. 그럼 넌 아빠의 직업을 위해서 희생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균형이 좀 그런 전형이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나머지가 다 내는 거고 대신 내신에 대한 제한이 얘보다 좀 덜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지가 알아서 자기를 입증해야 되는 과정이 얘보다 치열하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학교가 좋기 때문에 내신에 안 나오는 실력자들이 많죠.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그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걸 둘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학교에서 1등이에요. 여기를 쓸 수 있고 여기를 쓸 수 있죠. 골라서 쓰는 거 하나밖에 못 써요. 둘 중에서. 그래서 1.0 나오면 다 지교는 쓰죠. 설사 해놓은 1등에 1.0이 나와도 걔가 일반 전형을 쓸 이유는 없고 이걸 쓰면 그냥 붙어요. 서울대 측에서도 좋은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를 당연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균이 다른 지역에서 내신 따기가 쉽기 때문에 1.0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말고 더 좋은 학교에서 1등급을 따내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럼 걔는 당연히 뽑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이 인원이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은 학교 애들은 먼저 될 확률이 높죠. 걔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서류에 대한 부분은 학생부를 준비하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 수능 최저 등급인데 서울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좋은 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전 모집단이가 문제를 제외를 하고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2등급 이내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한 과목이 5등급이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만 맞춰도 이 수능입니다. 2등급 이내고 나머지 예체능도 다 있으니까 예체능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인데 얘가 예체능으로 갈 거다. 그러면 쓰기만 시키시면 안 되고 우선 공부를 시키신 다음에 시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병행을 하시거나. 그냥 최저를 못 맞추면 학교도 좀 어려워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수시가 생각보다 별로 많지가 않고 특히 예체능과 같은 경우 서울대 입시는 일반과랑 비교도 안 되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70대, 80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능 얘기를 길게는 안 할 거고요. 이걸 좀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등급컷을 책일 거를 넣었어요. 4년치 거를. 수능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수능을 풀어보신 어머님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직업적인 게 아니면 한번 가서 풀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국어, 영어 정도는 수학은 못 풀 거고요. 사회는 30분 풀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이게 그걸 알면은 학원을 고르기가 되게 좋아요. 요런 시험을 얘가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게 적합하겠구나. 이거를 굳이 남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고요. 3시간만 시험을 쳐보시면 느낌이 빡 와요. 수험생들 어머님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 학생들한테 공부가 다 되어서 문제를 풀리는 것도 있지만 얘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책을 안 읽고 어휘 봐, 지금 어휘 봐. 무슨 못 알아듣고 있잖아. 수능국어가 나오겠니? 이러면 얘가 알아들을까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에서 국어 문법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국어 문법이 고등학교 거랑 중학교 거랑 다르냐? 안 달라요. 더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자기가 배운 게 있어요. 시제도 배웠고, 높임도 배웠고, 예를 들면은 품사에 대해서도 좀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쭉 배운 거를 똑같은 거 고등학교 수능 시험지를 딱 주면 느낌이 와요. 똑같이 또 나오죠. 중학생들의 개념은 한 번 지난 시험은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이번은 범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끝이에요. 확률 단원이 이번에 끝났으면 이제 맞아 끝이죠. 근데 확률 단원이 고등학교 가서 한 권으로 나온 부분을 기억을 하죠. 그럼 그걸 못했던 애들이 그걸 소홀히 하지 않게 돼요. 선행의 효과는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커요. 안 되는 애를 선행시키면 부적용이 당연히 나죠. 맞게 시키시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렇게 안 맞는 애들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안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생활이 되게 안 맞아지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시면은 조금 경험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면 실력이 좀 부족해도 커버가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실력으로만 커버해야 돼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길게 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는 능력치를 너무 많이
어린 학생들은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옆집 엄마가 우리 애는 뭐 영어나 국어 이런 것도 한 번도 뭐 미리 고등학교 프로 이렇게 안 했는데도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걔가 되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체크를 안 해본 거지. 걔를 만약에 제가 중1 때 고2 시험지를 풀렸으면 걔 잘 풀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면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풀어봤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좀 개선을 시키시면 돼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게 포인트예요. 입시 전형보다도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등급 컷을 쭉 보시면요. 우리는 모두 거의 1등급 컷을 주목을 해요. 보시면 국어도 91, 93, 92, 94. 매년 수능이 국어가 시험던 적이 없거든요. 요즘에 계속 수능 국어 어려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애들이 수능 망쳤다고 하면은 10명 중에 한 4, 5명 이상은 국어 때문에 망쳤다. 영수는 괜찮았는데 옆집 애가 국어 때문에 근데 국어가 참 올리기 어려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새 국어학원이 대세죠. 뭐 들어가려면 한 달은 기본으로 다녀야 되는 정도로. 그냥 예전에는 국어학원이 문을 닫는 지경이었는데 요즘에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컷이 뭐냐면 국어에서 어려운 문제의 100점이 최고 배점이 4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2점인데 94점 컷이면 3점짜리 2개를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2017이 더 어려웠을 때 92점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존재하는데요. 영어보다는 비중이 더 적고요. 수학에서 지금 30번 하고 21번 너무 어렵게 준비를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등문제 패턴이랑 비슷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고요. 한국인이면은 40점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수학은 10점도 나올 수 있어요. 20점도 나올 수 있고. 이유는 좀 달라요. 수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우리가 보는 시험이 내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에서의 문제 그 난이도는 어려운 거 10%, 쉬운 거 90% 정도의 비율이 기본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면 애들이 어려운 10%를 과감히 포기하고 쉬운 교재만 90%에 전념해서 92점 받고 끝내요. 운이 좋으면 100점도 나오고 정말 어려우면 89점까지 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수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애들이 그대로 고등학교를 가면 수학이 쉬운 거 50%, 어려운 거 50%로 비율이 바뀌어요. 모의고사 자체도 2점, 3점, 4점짜리 배점이 되어 있는데 2, 3점짜리 합치면 48점, 4점짜리가 52점 배점이 그럼 5대5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포기했던 10%가 갑자기 50%로 늘어나니까 얘가 80에서 90점 나오다가 수학이 40에서 50에서 60 이 사이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죠. 근데 중학교 때 풀었던 가장 어려운 교재는 뭐니? 디딤 뚫기. 그건 끝입니다. 초등학교 때. 그럼 중학교 때 뭐 풀었니? 쌤이요. 쌤 C까지는 다 풀었고 아니면 비상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 뒤에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얘가 그걸 안 하고도 굉장히 뛰어나면 갑자기 어려운 걸 풀어도 안 풀어서 확인이 안 됐던 것을 풀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습이 되어 있는 애들하고는 점수 차이가 약간 당연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현실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수능 컷을 보시고 1등급이 지금 수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심하죠. 100점이 좀 쉽게 나오거든요. 96, 92, 92점. 그냥 요즘 92라 보시면 돼요. 96, 95, 92, 92점. 92점이면 수학은 4점 100점이니까 마이너스 2개. 국어 2개, 수학 2개, 그럼 1등급, 1등급. 영어는 90점 이상이니까 한 3개? 21점 나오니까. 둘, 셋, 합치면 몇 개죠? 7개죠. 7개면 1등급 컷 4%예요. 4%면은 문과는 쉽게 돼요. 마지막 경희대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이과는 거보다 좀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1등급 커트를 받아도 그렇게 좋은데가 정시로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이 되기 전에. 얘네들 재수생만 써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걸 한 번 경험해보고 수능만 공부하는 거랑 그 차이는 좀 커요. 실력 차이는 개인적인 능력이랑 환경이랑 진도랑 다 상관이 있고요. 그 진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풀로 딱 끝나고 나서는 몇 번 읽는지가 점수에 영향을 줘요. 50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80, 90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의 차이는 1등급, 2등급 차이 보시면 차이 거의 없죠. 한 문제씩 차이, 두 문제 나누기. 이 컷이 거의 88, 86, 89점 국어죠. 수학 보시면 96, 92, 88, 88점. 세 문제 틀린 거예요. 한 문제 차이. 1등급까지 두 문제, 2등급까지 세 문제 틀린 거예요. 근데 수능이 세 문제 틀린 만큼 엄청 쉬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30문제 중에서 3문제가 어렵고 27문제가 쉬운 문제면 그 27문제는 좀 더 쉽게 3문제는 그대로 어렵거나 좀 더 어렵게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쉬운 27개 안에서도 난이도를 좀 다르게 내니까 공부 정도에 따라서 27개가 다 쉬운 애가 있고 거기서 또 4-5개는 어려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져요. 3개는 원래 어렵고 여기에서도 3개가 어려우면 6개가 어렵게 느껴지는 공부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고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거를 26개나 7개로 만들어서 난이도를 낮춰주고요. 그 위에 상위권 문제는 여전히 어렵게 놔두는데 문제는 그게 2컷하고 3컷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만 하면 1등급이 될 것 같은 거는 완전 착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3등급까지는 돼요. 3등급이 다 나와서 인서울 중위권이 가능하다 그럼 괜찮거든요. 근데 3컷이 나오면 인서울은 다 안 돼요. 3컷이 23%예요. 2등급까지가 11%고 그럼 보통 문과 기준으로 11% 컷이면 인서울 딱 맞추는 학교 몇 회 정도 기준이고요. 이과는 보통 15에서 16%까지 좀 더 낮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입시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희망적인 입시거든요. 양분을 해서 아이한테 맞게 내신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수능이 약하면 얘가 수능 국어가 굉장히 취약할 걸로 예상이 돼요. 중2 때 국어를 풀어갔다니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려요, 수능 국어를. 그럼 얘가 남아있는 1년 동안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국어를만 매진해서 국어 성적을 엄청 올릴 수 있냐?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내신도 다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국어에서 취약할 가능성을 안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시까지 안 가고 수시에서 끝낼 수 있게 전략을 짜시는 게 맞는 거예요. 서울대든 어디든. 그래서 컷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능 컷을 제가 고등학생들한테도 되게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고1 때 절대 이렇지 않아요. 컷이. 모의고사 컷이. 훨씬 낮아요. 10에서 15점 더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이 한 80점 나오잖아요. 운이 좋으면 1등급인 거예요. 수학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고3 모의고사? 풀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영어조차 어려워요. 그래서 풀 110점 넘고 이런 애들 아니면 이번 6월 영어 모의고사 그냥 물어보세요. 진짜 줄을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도 될 만큼 그냥 너무 좋은 애들만 빼고는 공부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시키고 있는 애들은 뭐 고1이나 고2나 아니면 중학생인데 선생님이 돼 있는 애들은 그해 애들이 경향을 모의고사를 어차피 어느 정도 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3이나 고2에서 어렵게 나왔던 난이도의 문제를 일부러 접하게 해주거든요. 학원에서도 아마 해주시는 분들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몇 점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거기에 대한 각성이 생겨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컷을 2컷 정도로 준비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는 어차피 절대니까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내려지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3컷이 이과에 비해서 낮아요. 70점대로 형성이 되고 조금 쉬우면 80이거든요. 80이면은 정확하게 5문제 들어요. 3등급 커트라인이. 어려운 문제는 보통 2개 내지 3개거든요. 주관식 30번 맨 끝에 문제, 객관식 맨 끝에 문제 21번, 그리고 주관식 29번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이 3개가 가장 어려운데 3개를 틀리면 88점에서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2개를 더 틀리면 3등급 커트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재를 보실 때도 중학생이면 최소한 저는 솔직히 권유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에까지 다 풀고 A급 정도까지 풀고 내신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A급에서 마지막 A단계 문제나 날개 문제 정도를 처음에는 조금 틀리는데 오답 공부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수능에서 2등급까지는 충분히 받고 시작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근데 중학교 때 너무 쉬운 교재만 풀거나 그 쉬운 교재만 푼다는 건 학생량 자체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가서 심화가 안 되어 있는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거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이런 수능 등급을 보고 느끼셔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사탐바탐은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절대로 가면은 이제 전 과목이 다 점수가 정해질 거고요. 만약에 이게 탐구 과목은 그대로 상대로 간다라고 하면 과목 선택이 남아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을 구하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사탐하고 사탐 둘 다 봐도 1등급 컷은 보통 마이너스 1개, 그리고 2등급이 보통 2개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사탐한다면 다 맞거나 하나 틀리면 1등급, 그리고 하나에서 2개 사이는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어랑 수학은 보통 2개까지 커트라인 1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개부터 2등급. 너무 어려웠으면 4개까지 틀리면 2등급 커트 이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에서 세 영역이 1, 2등급 안에 들어가려면 서울대 내신으로 1등급대 안에 들어가 있어도 수능이
조 정도 안에는 수학 같은 거 풀면은 어려운 거 3개 빼고는 다 맞을 정도? 국어도 전체에서 3개 이내로 틀릴 정도까지 되면은 수시에서 최종적으로 요건이 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역균형에 관한 얘기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전형에도 불구하고 없는 이유는 영재학교 애들을 받아야 돼서 걔네 수능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이 수능을 안 하고 이제 거의 서울대 정시는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지교는 사실 힘들거든요. 한 명밖에 못 쓰기 때문에 다 일반 전형을 써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걔네들이 한 몇 프로 세우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은 다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과학고랑 영재학교 실적이. 근데 요즘에는 서울과고 정도도 1단계에서 많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신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과학고 영재학교에서. 그래서 그 공부 정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이가 정말 국어 영어가 조금 시작하는 수학 과목가 너무 좋다. 근데 가서 중간 이상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과학고 영재학교 점수 추천 드리는 편이에요. 외고는 솔직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사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걸 수치로 보여드리면 지역균형이 전체 인원 선발에서 23% 정도 돼요. 24%, 23.8%거든요. 거의. 일반 전형이 54.7%니까 한 2대 그러니까 25대 55 정도라 보시면 돼요. 점수는 78.5%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이 더 적어요. 왜냐면 추천된 인원만 쓸 수 있는 거고 일반 전형은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학교를 조금 있는 지역, 좀 내신자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통 일반 전형을 10위권 아이들까지 거의 써요. 전교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정도까지. 더 센 학교는 한 15등도 써요. 수능이 자신이 있는 경우 훨씬 없어요. 전교 27등인데 수능이 다 1등급이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거기보다 조금 덜 센 지역은 한 전교 5, 6등 정도까지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에서 지역균형이나 일반전형 두 개를 쓰실 때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내신이 그 정도가 좋지 않을 것 같으면 학교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되시죠? 근데 지금은 못 받아도 내신이 뭐 한 1.4등급이 나와서 일반 전형을 쓸 수는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가시든 그건 유효하고요. 그럼 보통 어머님들이 가지시는 의문이 그럼 학교별 차등이 없냐?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우리도 차등이 있죠. 축구를 가면 못하는데 올라가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올라가는데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잘하면 돼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능이랑 다른 걸 준비를 하고 학교를 조정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등은 없고요. 대신에 그 합격자 인원을 보면은 근데 그럼 안 좋은 학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당연해요. 안 좋은 학교에는 서울대를 갈 만한 애들이 아예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걔네가 지원하면 거기 학점은 당연히 올라가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면. 왜냐면 역량이 되는 애가 학교를 좀 낮춰서 가면 내신을 걔네가 사실 소위 싹쓸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걔가 서울대를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매년 실적을 내면은 그냥 보통 학교? 아주 잘하지 않고 정말 못하는 학교 아니면 어중간한 정도 학교에서 만점에 가까운 애들이 서울대 연대고대 동시학교 거의 트리플크라운 다 차지해요. 강남 애들은 한 명도 못해요. 거의. 그래서 강남대 내신 따기 어렵고 준비는 어중간하게 돼 있다. 빨리 아파트를 알아보시고 라는 식으로 너무 학원만 다니시고 그런 방법이 아니면 이 안에서 가장 최약체학교 근처로 딱 이사를 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수시가 거의 합치면 78%? 거의 80에 가깝죠. 정시에서 아예 안 뽑는 과도 있어요. 나중에 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성명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60명 정도를 모집을 해요. 3,000명이 좀 안 되죠. 예전에 저희 때는 한 5,000명 뽑았던 것 같은데 정시수 합쳐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뽑아요. 나머지 한 1,000명 이내에만 정시를 뽑고요. 한 2,670, 700 정도는 수시에서 뽑아요. 그리고 지원자 접수는 보통 9월에 하기 때문에 우울한 추석을 맞이하지 않으면 열심히 좋으면 좋고요. 크리스마스와 추석이다. 원서 접수와 발표 일자에 올렸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수석협증 같은 얘기를 해요. 효도.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별로 제가 조금 드린 이유가 지역이 다르시고 아직 학교를 고등학교를 진학 안 한 학생들이 있어서 보시면 일반고가 전국적으로 한 1,445학교 정도 돼요. 자율고가 90학교고 특목고가 190학교 정도 되는데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확률이 50.5%예요.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49%였고 2016년도 50.6%였고 평균 50% 정도?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절반은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통합에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학고 영재학교에서 서울대 붙은 분의 확률이 꽤 높고요. 사실 더 높은 건 예고예요. 항상 1위는 서울 예고. 그래서 예고에서 예체능을 다 붙기 때문에 걔네 인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목고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부를 준비해가지고 외고나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가서 서울대에 들어가는 애들하고 예체능을 어릴 때도 준비해서 같이 가는 애들이 섞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반고에서 당연히 더 많이 가는 거고 이유는 학교 자체가 더 많기 때문인데 그리고 내신이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대 입시에는 좀 불리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특목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특목고에서 온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특목고에 들어간 애들이 일반고에 한 번씩 나눠서 갔으면 걔네들이 서울대를 거의 다 갈 수 있었던 애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애가 거기에 가서 한 절반 정도 등수를 했어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실적은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지만 뭐 순위는 당연히 좋은 학교에서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특정 학교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요즘 서울예고 정시 2명, 서울가고 6명 이렇게 정시가 되게 적죠. 수시로 다 가죠. 이런 학교는 수능 준비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로만 가야 되는 거고 수시로 간다는 거는 내신이 이 안에서 좋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숫자를 보실 때 하나고 보시면 정시 3명이죠. 답이 없어요. 하나 보면 지가 알아서 수능 준비가 돼요. 수용만 해요. 인사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시에 올인한다는 거는 내신이 될 만한 애한테 올인한다는 얘기겠죠. 전교 120점한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이 여기서 순위 안에 들 만큼 얘가 지독하게 공부를 하는 성향이다. 똑똑한 걸 떠나서 그걸 꼭 보시고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수학이랑 이런 교과목 수능 공부는 끝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서 수능을 진짜 거의 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고 애들이 오면 저는 걔랑 맨날 수능만 해요. 거의 수행도사예요. 선생님들이 거의 수업을 안 하시고 거의 수행만 되시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도 심하죠. 대전가고 정시 한 명도 못 가서 경기고가 1명. 외고조차 정시 9명이에요. 수시 이만큼 많이 가는 얘기 실적이 전혀 안 나와요. 수시에도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사실 봤을 때 대원외고 같은 학교는 수시는 대단한 학교예요. 자연계가 없는데 저 정도 보내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거의 연구대상. 대원외고 솔직히 뭐 이렇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치열하게 하거든요. 나오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 용인외고는 좀 더 심하고요. 이과랑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는 만약에 대원하고 용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고민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외고를 저는 추천할 때 지역에 있는 일반 공고 중에 잘하는 학교보다 이놈 외고 더 못한다. 이런 데 보내시면 좋아요. 이렇게 잘해 보여요. 거기서 적당히 잘했을 때. 본인도 전혀 모르는 잘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한양대 같은 데 다 붙어. 거기서 내신 상당히 잘하는 저평가 이렇게 있어요. 거의 다 저평가인데 그런 정말 이름만 외고이고 거의 안 되는 학교 같으니까 과거도 잘 찾아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답변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기억하시고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학교예요. 여기 빼고 가요. 여기에서도 싸워보겠다. 그럼 그냥 투사 정시로 그냥 정시 4년, 5년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 가시면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거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도 20위까지 펴시면 돼요. 없는 학교. 실적 그 교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시기 좀 이렇게 멈칫하는 그런 학교 있죠. 그런 학교 가시면 돼요. 우리 애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실적이 많이 나가면 내 생각이 이거 어렵구나. 똑같은 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10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분들 아시겠지만. 쭉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 그냥 친구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 이름 들어보신 학교죠. 좀 동네 유명한. 요 뒤에 보면 좀 더 많이 가 있어요. 한영고 같은 데 써보시면 안 돼요? 일반고인데 되게 잘 보내거든요. 요즘 특히나 한영 외고에서 다 전화 와서요. 한영고 애들이 당도 못 가요. 선생님 또 한 명 왔어요. 외고 망했어요. 한영고 문과는 지옥이에요, 지옥. 다 와요.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피하셔야 돼요. 명동이고 바로 근처에 있는 학교 이런 데 있죠. 근거리, 같은 아파트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반고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전화 엄청 많이 와요. 일반고에서 일반고 옮기기 힘든데 저렇게는 전화가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경쟁률 한번 보여드릴까요? 과를 한번 쭉 보세요. 되게 과가 많죠. 근데 지역교양 같은 경우는 광역으로 통으로 다 뽑아요. 문과 같은 경우에.
지교는 아니고 일반 전형은 따로 뽑고요. 56명 뽑았어요, 작년에. 이게 다 합쳐가지고 224명 지원했고 4대1 정도 했었고요. 평균 경쟁률이 4대1이 잘 안 넘어가요. 이 정도? 문과라서 더 센 거예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에서 사과들은 또 따로 뽑거든요. 이 문제는 한 번에 뽑고 보시면 경쟁률 쭉 보시면 별로 안 높죠. 할만하죠. 그래도 엄청 떨려요. 어서 막상 내면. 왜냐면 얘네가 다 전교 1등이거든요. 여기 낸 애들은 모두 다 전교 1등이에요. 이 65명이면 65명은 전부 다 전교 1등. 그 전형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다른 사업가들이 가끔 있어요. 간호대학 1.9대1 웬만하면 2대1이죠. 그래도 운 없으면 떨어져요. 사립초도 2대1로 떨어졌어요. 그럼 추천도 안 되는데 이게 보시면 좀 1.08대1 작년에 건축학과 아름답죠. 12명에 13명 봤어요. 거의 다 못합니다. 내는 순간 축제. 근데 얘네 13명도 다 전교 1등이긴 해요. 아무나 돼서 오는 게 아니고 전교 1등이 되면 낼 수 있는 거죠. 네. 보시면 되고 조경 갖고 왔겠죠. 뭐. 그래서 건축이 인기가 없나 봐요. 조선해양 미달이에요. 0.67. 하지만 6명도 전교 1등이긴 한 거죠. 1등에 들어가면 좀 과를 낮추면 서울대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기 있는 과가 한 4대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경영학과도 미달. 조선과는 1.5대1. 이렇게 지역 균형은 원래 어렵고요. 뒤에 가시면 이제 일반 전형은 경쟁이 훨씬 치열해요. 의예과 작년에 수의학과가 15명에 31명, 2대1이었고, 뒤에 쭉 보시면, 치대 15명에 2명 지원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대 치대한 애들은 다 넘어가죠. 근데 뭐 전교 1등이 미달이 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쟤네들 다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이제 뭔가 더 높죠? 일반 전형에 바뀌었어요. 이거는 아까 한 명 빼고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 쭉 보시면 평균 경쟁률이 5대1에서 10대1 사이고요. 철학과 터전과 11대1 그리고 사회학과 16대1 보시면 쭉 보고 언론정보 이런 것도 8.5대1이면 괜찮고 근데 14명이 119명이에요. 얘네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교 2대에서 전교 10등 아이들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내신 나쁜 애들. 왜냐면 그냥 다 떨어지거든요. 서울대는. 그래서 서울대 이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는 이제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이잖아요. 일반 전형은.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무조건 바탕을 추가목을 꼭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왜냐면 바탕에서 물화생지 1 4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2 4과목이 있어서 총 8과목인데 이 8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봐요. 근데 서울대에서 지정을 하는 게 1과목 하나, 2과목 하나인데 과목은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물원 물투를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2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데 2과목이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 2과목을 필수로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가산점 드는 학교는 가능 있지만 그럼 인원이 적으면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 과목 뭐니? 생투요. 서울대 준비하니? 이게 같은 말이에요. 뭐하니? 저 생원 사투요. 서울대 준비하니? 이거예요. 그러면은 투과목은 다 서울대 준비하는 애들만 하는 거니까 그 애들끼리에서 등급이 4% 10% 끊기는 거잖아요. 난이도를 쉽게 내릴 수가 없거든요. 학생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랑 바탕은 그냥 초치기로 풀어야 돼요. 거의. 바탕은 의대 정도 가는 애들이 전력을 다해서 풀었을 때 한 문제를 찍어야 되게 출제가 돼요. 과학 선생님들도 화를 내고 있어요. 진짜 거의 못 풀지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풀어요. 그래서 그냥 50, 50 만점은 거의 없어요. 과탐. 수학은 간혹 머리 똑똑하게 핸드폰 풀어서 10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탐은 올림피아드 화생, 물생 이거 다 해도 허울 물을 다는데 화학이랑 물리를 50, 50이 안 나와요. 시간 안에 못 풀게 나오거든요. 그걸 완전 경지를 뛰어넘어서 완전 스킬을 끝까지 쌓은 다음에 이렇게 풀어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투과목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됐거든요. 애들이 엄청 포기했어요. 작년에도. 생투랑 직투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하는데 화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투, 직투 수강 인원이 작년에 1타 온라인 강사 기준으로 한 60, 70% 이상 다 급감이었어요. 다 포기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점수가 좀 나오는 수강을 선택하는 우리 애들은 다 서울대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죠. 포기를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당연히 저도 서울대 정시로 가는 애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투과목 끝까지 하는 애들이. 근데 걔가 투과목을 한 4등급 받으면 그냥 어떻게 못해요. 3등급 받아도 돼요. 근데 2등급까지 나와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원 자격이
정시에서 추가만 선택 안 하고 원원을 해서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만점이 나와도 어차피 서울대 정시를 지원이 안 되거든요. 추가목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수학이 끝나고 과학을 시키는 애들은 그걸 좀 강점으로 고2, 6월 이후에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별로 변별이 없고요. 수능이 다가오고 네가 내신 생각보다 안 나올 때 정시까지 가거나 논술을 할 때 이런 데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과학학원 같은 데 가서 아마 다 설명하시고 경쟁을 보시면 쭉 거의 높은가가 10대1이고 한 2,7대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가 좀 더 낮아요. 컴공 이런 데 좀 센 편이에요. 작년에도 9대1이었죠. 좀 했어야 돼요. 제일 인원이 많은 과들, 전기정보 이런 데가 인기가 좀 많아요. 이거 보내려고 막 코딩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시험을 좀 시키면 제발 다 안 되고 코딩만 되면은 다 갈 수가 없어요. 쭉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이제 경쟁률이 예체능 높죠. 통합과 같은 게 28대1이고 제가 이거 경쟁률을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내신 얘기를 좀 이게 지금 제가 수시 합격 등급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제가 찾았죠. 그래서 보시면 합격자 평균 등급 보세요. 이게 감이 안 와서 1.0 뭐 어느 정도 받아 이렇게 하는 거 느낌이 안 오죠. 자, 중학교 성적표가 있죠. 우리 애가 국어가 400명 중에 좀 닮았어요. 그래서 21등을 했어요. 97점인데 아깝게 실수를 하나 들어갔고 애들도 좀 잘못 애가 있어가지고 100점도 있고 99점도 있고 98점도 있잖아요. 서술형에서 좀 깎인 거예요. 6점짜리 3점 깎여서 97이에요. 21등이 나왔어요. 그럼 몇 등 올릴까요? 자, 4% 16등이죠. 21등 2등급이에요. 이해되죠? 97점도 2등급이 뜨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1.0인 애는 3년 동안 단 한 과목도 빠짐없이 전 과목이 다 1등급이 나온 거예요. 4% 이내 모든 과목이 들어가면 1.0이 돼요. 이해되죠? 되게 어려워요. 1.0은 재수를 할 때도 삼수를 할 때도 그냥 프리패스 카드에 수시를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대 준비를 해요. 강남에서 이런 데서 의대관 있잖아요. 형 내신 몇 등급이야? 조용히 같은 거 평민들 1.1? 그럼 이제 얘는 날개를 다 공부하는 거야. 똑같이 수업 다 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다 내신으로 나뉘는 거고 수능은 어차피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능을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내신이 잘 나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 단타로 막 외워서 어떤 과목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준비를 한 애들도 있고 시험 자체도 평균 점수가 거의 과목별로 한 50점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좀 쉬운 과목은 60점? 근데 생각해보시면 평균 점수에 근처에 가 있으면 등급은 한 5등급인 거예요. 만약에 과목 평균이 62점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65점을 받았어요. 그럼 5등급이에요. 5등급 왜냐면 4등급까지가 40%고요. 평균은 50% 기준이잖아요. 그럼 4에서 5등급 사이가 50%인 건데 4등급 커트가 40%이기 때문에 41%부터 5등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만약에 82점인데 얘가 85점을 받으면 고등학교는 5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등급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원점 기준에서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거의 변함없이 평균 95점이 넘는 애들이 거의 1등급대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학교 불문, 지역 불문이에요. 제가 되게 섞여서 애들 다 보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거의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100점에 가까워요. 거의. 그래서 불합격한 애들도 보면은 만점도 있죠. 사회학과 1.0 불합격했죠. 충분히 가능해요. 보시면 1.0도 떨어져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나 봐요. 한 10시간만 이거 좀 이렇게 봐줬어요. 저렇게 1.0이면 진짜 떨어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경쟁률이 4대1이 되면 지금 내는 애들은 1.0부터 문과는 보통 1.3을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다 갈리니까 절반 정도가 1.01, 03이고 얘가 1.0인데 1.03이나 1.02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의대는 거의 다 1.0으로 오니까 1.1 떨어질 수가 있지만 사회학과는 1.0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냥 이게 진짜 수치예요. 여기서 1.75인데 뭐 합격, 2.1인데도 불구하고 합격 이런 애들은 아주 소수고요. 평균점을 보시면 훨씬 높아요. 그냥 1등급이 다 나와야 돼요. 거의 다. 그래서 간혹 작년에
누가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제 지원해볼 수 있는데 그거의 기준은 자기가 수능이 잘 나와서 정시로도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무리하게 서울대까지 추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수능도 그렇죠. 그럼 원서를 좀 주의해서 써야 돼요. 다 떨어지면 어차피 정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시면 의대는 1.0이 최고점이고 평균 1.04, 최저점 1.14. 얘 아마 되게 센 학교일 거예요. 1.14이면. 특히 의대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학교를 추천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학교는 좀 안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여기서 센 학교가 걸렸어요. 이사를 가셔야 돼요. 특히 의대, 서울대 의대는 내신이 안 좋고 들어갈 방법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시면 되고, 화생경도 1.0이었고 거의. 또 보시면 최저점들을 보면은 다 1점 초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2점대가 섞여있는 학과들 있죠. 저런 과들은 제가 커트라인이지 저런 애들이 6, 7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 한 명만 적어도 최저점 2.4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따 뒤에 사례로 좀 보여드릴 건데, 학교가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배워내고 1등이 1점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상상고 1등 안 나오고요. 수능여고 1등도 1.0 안 나오죠. 제가 누군지 알게 돼요, 걔는. 컨설팅을 안 해도. 이번에 해본 1등이 1.0이라고? 3년 전에 걔 말고 또 있나 봐,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는 1등을 해도 만점이 받기가 어려운 게 상위권 자체를 치열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최저점이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학교에서 뭐 1.8을 받았는데 서울대 역사학과가 그냥 안 돼요. 거의. 아주 센 학교에서 전교권에 들어가 있지만 내신 등급은 좀 안 좋은 애들이 최저점을 거의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쓰는 자료는요, 제가 정리한 거 말고는 거의 다 찾으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이트 같은 데다가 만약에 서울대 면접 궁금하시면 치시면 다 떠요. 그거 다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정보는 정말 많아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걔를 조합해서 적용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니까 같은 경우는 뭐 학생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편집을 다 했어요. 사진도. 잘생겼죠? 보시면 이렇게 쭉 중학교 때랑 차이 없고요. 교내상이 여기 들어가고요. 학적사항에 중학교 어디 졸업하고 이런 것도 다 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상이 쭉 이렇게 떠요. 여기까지. 참가자 75명, 80명 다 써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공정성을 위해서. 이게 쭉 떠. 이게 다 가짜죠. 진짜 이게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요? 네. 탑을 몇 개 받는지 수치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펙 정리한 거는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생으로 딱 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보시면 자율활동은 장난 아니게 많죠. 완전 자율적으로 뭘 저렇게 활동을 많이 했지? 애들이 왜 기술 기업 기반이 쓰는지 알아요? 의사 쓰고 싶은데 내신이 안 나오면 의대를 지원 못해요. 그러면 의사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뭐 교수 이런 거 했어요. 나중에 꽂힐 수 있으니까 애매하게 쓰시면 돼요. 너무 뚜렷하게 쓰지 마시고 쭉 보시면 이렇게 진로활동도 보면은 뭐 집중력 향상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쓰거든요. 보면은 크로미움 화산 만들기, 금속 공기 전지 만들기, 장르가 다. 애들이요 어렸을 때 뭐 그런 과학책 같은 거 읽고 이렇게 했던 거를 교과에 고정해서 또 배우는데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대회 가서 상 받고 탐구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좀 폭넓은 독서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책, 좋은 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갑자기 뭐 쓸 게 없어요. 그런 문제집만 푼 애들은 그게 좀 안 돼요. 그냥 한계예요. 그럼 면접 가서 정말 좀 많이 딱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우지를 못해요. 쭉 보시고 우리가 이런 걸 막 자율적으로 못 채울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를 잘 고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학교가 있고 냉정한 학교가 있어요. 냉정한 학교를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을 쭉 써주고 진로활동은 보통 학교에서 누굴 초청해가지고 강연 같은 걸 많이 들어요. 보시고 동아리가 다 나와요. 뭐 과학 실험부 H2 16시간 동아리 선배로서 실험 방법에 뭐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고 쭉 써있어요. 자성 슬라임 실험에서는 뭐 옷으로 보고 아이가 자성 슬라임 실험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저런 게 다 들어가요. 근데 내신이 좋은 애들은요 숨 쉬는 것까지 다 입시에 포함되는 거고요. 내신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은 솔직히 별 상관없어요.
내신이 안 좋은데 계속 봉사를 하고 자석 실험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내신이 어중간하고 수능으로는 상위권대가 못 가는데 중위권 노리고 싶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논을 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어디든. 보시면 이제 이거는 쭉 봉사거든요. 봉사가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이게 이제 메인 내신이에요. 보시면 점수를 한번 보세요. 원점수. 95, 98, 97, 91, 95, 98. 전혀 조작이 안 되고 그들 생점수예요. 이름만 하나 해보고 97, 99, 98, 91, 95, 98 이렇게 나와요. 너거니? 아닌가? 뭔가 이렇게 섞어놨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영어 프리젠테이션에서 뭐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써요. 그래서 영어책을 좀 두꺼운 거 읽어주시면 나중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없거든요. 이렇게. 얘가 하는 모든 독서가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읽고 쓸 수 있잖아요. 그 언제 읽었는지를 하지 않아요.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내신 준비하고 심지어 합창대회도 준비해야 돼요. 합창대회, 체육대회, 임원 수련회, 장기자랑, 환경미화, 봉사 이거 하시면서 책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읽어두시는 것도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에 다 기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준비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단위수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등급이 쭉 나와요. 보시면 뒤에 형체도가 1, 1, 1등급 등급이거든요. 화학이 지금 92점인데 2등급 이렇게 떴죠. 그럼 이제 이건 2등급으로 뜨는 거고, 저기도 보면 문학이 2등급 이렇게 떴죠. 84점 나왔으면 2등급이 뜬 거. 여기는 한 90점인데 2등급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이렇게 1등급, 3등급, 4등급. 그러니까 지금 메꿔야 되니까 두 개가 2등급 떴죠. 이러면 이제 1.89 단수가 낮으면 1.1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두 개 이등급 뜬 거죠. 이 내신을 보면은. 그럼 아까 그 합격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부에 들어가는 비교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통과가 되면은 면접을 보통 보고요. 지역균형은 그냥 같이 다 통과 이런 개념이 없고요. 1단계가 이제 일반적인 단계 면접을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 독서활동 나왔거든요. 국어, 원투, 수학원 쭉 해가지고 읽은 책이 쭉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서울대 때문이 아니고 학생부에 다 들어가는 거고, 서울대는 소개서 문항에 독서 문항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리뷰 이런 거 써가지고 생물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써도 되고 다른 걸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자습서나 이런 거 쭉 보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책을 갖고 설명하는 내용이나, 예를 들면 생활과 윤리 책에 롤스의 정의론이 나왔어요. 그 롤스의 정의론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칼세건 코스모스가 나왔다. 통합과학 책 첫판에 우주를 설명할 때. 그럼 그걸 읽어봐도 되는 거죠. 교과랑 관련되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쭉. 이게 마지막에 담임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고 알아서 써주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학생부 내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이랑 나머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신 등급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등급이 넘어가면 거의 보기가 좀 힘들고, 문과는 보통 1에서 1.3등급 내외, 1.5등급까지도 괜찮은데 학교가 되게 셀 경우에 등수가 좋을 때 가만히 두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간혹 2등급 초반 애들이 보는 경우가 과에 따라서 있고요. 1.5등급, 6등급, 7등급 애들도 이과 애들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3학년 때 추과목 때문에 내신이 정말 등급이 안 나와요. 지구가 4등 하면 3등급 뜨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과는 내신이 조금 더 낮아도 합격률이 더 높고 홍보 인원이 많고 지원율은 더 낮고요. 그래서 이과가 대학 가기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되면은 서울대는 원서를 쓰는 순간 일단 합격이 직유는 한 70% 확정, 일반 전형은 한 30%, 40% 정도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내신을 갖고 다른 학교를 같이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시 합격을 하고요. 학교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 학교가 지금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합쳐서 몇 명 이렇게 가는 거 거의 가짜예요. 중복 합격이에요. 재수생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러면 얘가 서울대 붙고 연대 붙고 고대 붙었으면은 연대에서 고대에서 뺄까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추가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대도 한 명 들어가는 거고, 연대에도 한 명 들어가는 거고, 고대에도 한 명 들어가는 거예요. 1.0인데 스카이 다니면 다 붙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실적으로 들어가면 전체 인원에서 한 19명 보면 19명까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고대 실적 합친 거 절대 안 보고 딱 서울대 실적만. 그럼 저기서 연고대 실적이 저기서 기본 비슷하게 조금 적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지 마세요. 따로 보세요. 그래서 그 성적 같은 거 옆에 쓴 거 보면 다 같은 학생이에요. 내신 1.67 어떻게 똑같아요? 수능도 똑같아요. 같은 학생이에요. 중국 학생. 그래서 면접이 그 다음에 중요한데 여기까지 조건을 다 만드는 거는 제가 뒤에 방법을 얘기를 드릴 거고 이렇게 지금 전형에서 면접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데 저기 안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누군가는 합격을 하고 누군가 불합격을 하는 걸 가르는 거는 거의 면접이랑 소개서거든요. 그래서 소개서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대는 올해도 이제 들어가는데 좀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의논은 중인데, 어쨌든 공론화 범위에서는 지금 제외가 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보고 하기엔 좀 그렇고,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저거를 본인이 다 썼다는 걸 어떻게 믿냐, 이런 것부터 이제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봐주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근데 학생부 안에 다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학교에서 다 써주진 않거든요. 써달라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되고,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전형 요수만 조금 낮춘다라고 하면은 굳이 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미리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때가 성적이 나온 애가 먼저 쓸 때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면접이 중요한데, 이게 서울대 면접을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되고, 이게 그 교수님이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뭐니 이렇게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고, 완전 가까이서 거의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한번 가르쳐보고 뽑는 학원들도 있잖아요. 얘를 이제 문제 딱딱해서 점수만 딱 얘를 안 보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못 푸는 것 같으면 힌트를 살짝 줘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것만 줬더니 확 확장이 되는 거 있고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같이. 사고 과정 자체를 보는 면접이에요. 서울대 면접은. 그래서 무슨 선행학생들 문제풀이 훌륭하고 되지 않고요. 똑똑하면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얘가 학교에서는 얘가 상 다 받아요. 근데 쟤 되게 똑똑해. 얘는 그냥 엄마가 엄청 신경 써. 딱 구분이 가요. 그래서 아이가 깊게 생각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공부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마지막에 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가하는 거는 얘는 내가 수능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절대 깨지지 않을 거다 확신이 돼야 돼요. 그렇게 아닌 애들은 서울대 써도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뭐 성격에 따라서 얘는 좀 사회성이 부족해서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호감 요소로 작용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이 거기서 이상한 걸 하진 않거든요. 면접장 가가지고 막 기분 나쁘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애가 그런 과정에서 직접 하고 능력이 좋으면 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게 충분히 학습이 가능 이렇게 다 판단을 해주세요. 되게 호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보시면 면접이 이제 문과 면접은 쭉 이렇게 주고 뭐 요약을 하거나 이렇게 제시문 더 주고 추가 이런 것이 나오고요. 경영 면접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 3-1번 문제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가 나와버려요. 경영 경제 쓸 때는 수학 표현 잘해야 돼요. 수학 동아리까지 얼마나 시키거든요. 경영 문제를 수학 잘하는 애 제일 좋아해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전공도 앞에 있는 이문비의 문제를 넣고 뒤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빨을 쓸 때 면접 문제까지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엄마 나는 빨을 딱 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조건에서 감이 다 틀린 거예요. 처리값 못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과인데 생명과학? 일단 생명과학이랑 생명과학 다른 거? 이렇게 구조면적으로 물어보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식문 기반 면접이 이런 거고요. 앞에 이제 학생부 가지고 그럼 이 활동할 때 이거 실험할 때는 어땠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학생부에서 추가 질문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시문을 주고 똑같이 보는 수업이에요. 이과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처음으로 물어보는 이러지 않아요? 수업 과학이에요. 네, 그래서 극상위권을 생각하실 때는 꼭 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솔직히 진짜 머리가 좀 있어야 돼요. 아주 잘하는 아이들 보내려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 두 문제나 한 문제가 못 넘는다. 그러면 엄청 좌절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공부를 계속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경시 라인으로 타고 가는 애들, 아닌 애들 딱 나뉘어서 얘가 못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경시를 한다고 수능을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시를 잘하는 애들이 수학을 하면 확률이 높아요.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경시 안 하면 수업 되게 못하는 애 같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대 간 애들한테 물어봐도 너 경시, 수학 경시 막 했니? 그러면 안 하는 되게 많아요.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에 맞게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은 그런 데로 가면 되고 그런 걸 안 좋아한다 그러면 선행시바로 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선행시바로 가면서 왜냐면 그걸 하면 다른 걸 거의 못하잖아요. 그리고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수학을 잘해도. 그런 애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신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뭐 하다못해 성대경시 문제도 기출문제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신 범위까지 성대경시까지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K만 문제 풀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애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의대 면접인데 의대 면접을 올해 서울대가 오픈해서 이걸 다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보다 더 강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 면접을 그래서 인성 면접이라고 해요. 의대 면접을, 다중인지 면접을. 특이해요. 너도 본 면접이지, 그렇지? 보면은 이게 뒤에 딱 나와요. 방을 5개를 만들어 놓고요. 스탄터 막, 페이스북 막, 톡박, 의료비 막, 프로전 막 이렇게 애들이 붙인 건데 이 안에 이제 막 특이한 문제가 막 나와요. 그래서 쭉 자기 생각을 말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진짜 5번째 방 같은 경우는 저기 좀 유명한 책이잖아요. 선생님의 책, 푸른점에 대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입과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거기 철학을 담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서울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종합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게 가장 강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차피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쓰든 일반전형으로 쓰든 내신이 거의 만점인 애들만 거의 가깝게 쓰기 때문에 얘네를 갖고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뽑는 서울대 교수님들도 제발 좀 착하고 괜찮은 애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보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의대도 거의 사사의 개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좀 맞아야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의대가 좀 특이하게 면접 보거든요. 이거 준비 못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고 학원도 이거는 다닐 수 없어요. 통과된 애들만 그때 다시 모집을 하는 거예요. 학원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아니고 서울대 1단계 통과돼서 의대 면접 볼 수 있는 애들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반을 개설해 놓으면 그때 뭐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 몇 개 학원도 다니시면 돼요. 조건이 되는 애들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이 좀 낮은 애들은 이걸 좀 더 잘해야 되고 대신 또 더 좋은 애들은 뭐 섞여서 뭐 저희도 몰라요. 듣는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걸 대답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까처럼 문제를 다 풀고 모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쌤한테 물어봐도 내가 지금 봤던 면접이랑 작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면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개서를 제가 잠깐 드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죠. 1번, 2번, 3번, 4번. 1번이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이게 가장 쓰기가 어려워요. 해보면. 그러니까 수학 국어를 갖고 쓸 수도 있고 영어를 갖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인 자기 학습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신이 조금 부족한 애가 있어요. 학교가 센데 근데 얘가 만약에 탐구 때 되게 탐구심이 높아가지고 교과범위 외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애. 그럼 그런 걸 부각시켜 써도 돼요. 그럼 얘는 이런 거 좋아하는 애 대신에 살짝 취약할 수 있겠구나 감안해서 보게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거를 꾸며서 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쓰다 보면은 쫙 이어져야 되는데 안 이어져요. 그럼 얘를 딱 검증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소개서를 쓸 때 학생들이 최대한 다 쓴 거를 제가 점검을 해주는 형태로 가요. 이게 남이 글 써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소개서도 쓰면 더 글도 더 잘 쓰게 되거든요. 중간에 뭐 학교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또 공학 때도 자꾸 봐주시거든요. 봐주시는데 선생님이 한 번 봐주시면 한 5분에서 막 봐요. 몇 명 없잖아요. 그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엄마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보여주는 거는 그냥 학교에 보면 따로 되고 엄마들 따로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따로. 그리고 그거를 막 다른 애들하고 막 공유를 해요.
그래서 너무 오픈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서울대 가신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너무 정직하게 막 내일 거 그대로 다 써서 내시면은 별로예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불편하면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쭉 보고 1번에서는 이제 그렇게 학업 능력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쓰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쓰기가 쉬워요. 교내 활동은 3가지를 쓰거든요. 교내 활동은 거의 포함 못 시켜요. 이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만 하나 쓰라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여기 뭘 많이 쓰냐면 동아리 활동을 되게 했어요. 특히 이과는 수학이나 과학 동아리에서 교과보다 좀 더 깊게 공부한 내용을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도 이제 각과, 왜냐면 지금 지원학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지원학과랑 좀 관련을 해서 활동한 걸 애들이 많이 맞춰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부담이 이번에 잘 안 되면 1번에서 학습 방법에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쓰는 거. 본인이 만약 언어학과를 내는데 언어랑 관련된 동아리도 있고 공부 방법에서 좀 특이하게 언어 쪽으로 더한 게 있다, 활동이 있다 그러면은 활동을 2번에다 쓰고 언어 공부 방법을 1번에다 쓸 수 있는 거죠. 섞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과 애들은 사실 쓰기가 굉장히 구체적 사례를 써야 되는 거고 문과는 거기서 조금 더 럭하게 쓰는 애들이 많은데 한 문항에서 굉장히 힘을 줘서 쓰면 다음 문항은 좀 편안하게 쓴다든지 전체적인 균형이 되게 중요해서 각각의 내용을 다 쓸 수 있는 내용을 다 쓴 다음에 전체를 맞춰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해서 제가 처음에 그 보여줬던 PPT에서 학업 능력, 그 다음에 2번에서 학업 태도, 3번 같은 경우는 학업 외 능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조금, 이거 서울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애들이 많이 읽은 책을 순위를 매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위로 듣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의 책을 읽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들보다 더 어려운 거 있죠, 그렇죠? 보시는 대로. 예를 들면 뭐 여기에는 없지만 만약에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사랑에 관한 책을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조부문이 있을 수도 있고 조부문에서의 사랑은 예를 들면 그 거의 순교에 가까운 신에 대한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거랑 사실 종교적인 것도 좀 같이 기독교적 세계관 깔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쓰는 게 자기랑 정말 잘 맞는 애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종교학과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에리 프롬의 뭐 사랑 기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분야가 꼭 과학 분야여야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의대를 내는 애가 그런 책을 쓰지 말아야 될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자기 인생에 감명 깊었던 책이나 아니면 그 책을 읽고 자기가 어떤 그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된 우리가 보통 책이나 영화나 존경하는 인물을 물어볼 때 우리는요 얘가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가 커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나 이런 정치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약간 이상형으로 두고 있는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꾸며서 쓸 필요 전혀 없고 그냥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스타일의 우리가 절대 뽑지 않아요. 교수님도 한 분이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걸 썼을 때 좀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렇다고 그걸 다 배척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굉장히 더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면 막론을 쓸 필요는 별로 없다. 심지어는 야구에 대한 책을 쓴 애도 저는 있었거든요. 걔도 붙었어요. 만화책 쓰는 게 있어요. 초밥학. 너무 좋아요, 그래서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얼굴 귀엽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막 미움받을 이런 거 좀 쓰기 가지고 싫어하는 책은 아닌데 맨날 이게 맨날 그 정도의 책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수의과 내는 애들이 이런 거 쓰면 괜찮아요. 수의사는 읽어볼 수 있죠. 수의학과 가고 싶은데 저런 책 정도는 한번 읽어봐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고전도 되게 좋아요. 자기가 재작년 했던 애가 수리마켓 대사를 썼었는데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삼국지처럼 유명한 책 쓰는 것도 좋은데 되게 잘 써요. 걔는 다른 애가 썼던 건데 그거는 이제 삼국지를 통해서 걔는 학습 자체를 그걸로 확장시킨 애였어요. 어릴 때부터. 한자, 중국사, 쫙 전부 삼국지에 나오는. 그래서 그걸 썼죠. 엄마가 얘기해 주셔갖고 제가 그걸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잘 관찰을 하세요. 하다보니까 마법천자문을 좋아하는 애여가지고 계속 그런 걸 읽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중요한 논문을 이런 거 써도 돼요. 저는 그만하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하나 정도 3개를 써야 되거든요. 3개를 써야 되니까 인생 책 3권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쓰시는 거는. 근데 딱 얘기하라고
노래라고 하면 저희 애가 가끔 물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한 권 있는데 두 번은 뭐 해야 되지?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컨셉이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조금 조절해서 전공에 가는 것도 있어도 좋고 자기를 잘 나타낼 만한 그런 책도 좋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 아까 한 학생 건가 이렇게 물어보셨죠? 평균 교대당이 보통 20개가 넘어가거든요. 평균 25개 정도? 그리고 지금 추가 보시면 120개도 있죠. 104개. 제 생각엔 한 50개 정도 같은 것 같아요. 40에서 50개 정도. 다 나와요. 교과서 정도 다 나오니까. 봉사랑도 있고, 장기자랑도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그게 3년이에요? 아니면 3년이죠.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네, 고등학교. 중학교 거 하나도 포함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중학교 특목고를 도전하실 때 그런 거 막 활동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활동을 안 해도 수면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교과를 준비를 하시고 봉사 같은 거는 꾸준히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그것도 학생부에 포함이 되는 봉사인지 좀 보시고 고등학교 어머님들한테 좀 물어보시거나 학교마다 달라서 미리 정하고 하시긴 좀 어렵고요. 연결성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많다고 하는 건 아닌데 똑같이 1등급인데 얘는 봉사가 200시간이에요. 의미를 정말 의지를 갖고 한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은 4, 50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거를 어느 정도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200시간씩. 그 얘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1%라도 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 스펙을 막 섞어나가서 일부러 쭉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교내 수상 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별게 없어요. 생각보다. 얘도 다 교내거든. 지금 한국사 경시, 나라는 글쓰기, 토론대회, 국어 경시, 수학 경시. 뭐 수학 경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이거 공개한 스펙이거든요. 근데 내신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걸 공개해요. 거의 다. 이 앞에 몇 개가 다 서울대 공개 건데 보시면 내신이 그저 괜찮아요. 네. 근데 좀 좋은 편이에요. 서울대 일반고, 수학교, 그래서 책도 아까 거기랑 좀 안 겹치죠. 사회가 과목수가 근거는 사회 과목이 이제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과나 문과를 나눠서 만약에 이제 가게 되는 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공통으로 거의 똑같이 들어가고 2학년 때는 문과는 거의 사회 과목 위주로 들어가고 과학은 하나 정도 교양으로 들어가고 문과는 또 반대예요. 그래서 과학에 취약하면은 문과는 정말 고민해보셔야 돼요. 과학 흥미도를 보셔야 돼요. 얘가 좀 특이한 거 잘 보세요. 얘가 이해가 되나? 내가 특이한지 일단 보시고, 내가 특이해서 얘가 같이 얘가 엄마도 탐구가 있고 얘도 탐구가 있는 자리고, 엄마도 평범하게 노말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얘가 탐구가 있는 거. 성격 검사를 꼭 해보시는 걸 솔직히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영향이 커요. 그래서 보통 이과를 가는 애들은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답이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의무감이 강해서 숙제 같은 거 거의 딱 해요. 시간 잘 지키고 규범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탐구가 높아야 돼요. 궁금해요. 보통 문과에서 노말하는 애들 하나도 안 궁금해요. 선생님 왜 팔지? 저희 한 번도 안 궁금해요. 오늘 미세먼지 수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직접적인 거. 그런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애들 탐구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럼 걔가 뭔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계열을 고르실 때도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돼요. 생물을 좋아한다고 걔가 얘기를 해요. 유전 어땠니? 유전은 싫어요. 지구가 어땠어? 천체? 괜찮아? 천체 어려운데? 물리는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화학은 계산하는 거 빼고 다 괜찮아. 그럼 문과 가면 안 돼요. 이게 있어요. 암기를 거의 하는 거거든요. 수학은 싫지는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문과에서 좀 수학 잘하는 데로 가시거나 수학이 좋으면 물리 좋아하고 화학 계산 좋아하고요. 외우는 건 싫지만 유전은 재밌고 천체 재밌어요. 다 거의 일치예요.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한 7, 80% 이상 일치거든요. 체크를 딱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아기 때는 뭐 지구학 모르잖아요. 그래도 얘가 읽는 책만 봐도 알아요. 전혀 안 읽을 수 있잖아요. 식물은 안 좋아하지만 수학이랑 좋아했으니까 그걸 쭉 보시고 이렇게 그럼 뒤에가 뭘 것 같아요. 이걸 피하겠죠.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 서울대 거에 잘 들어가 있는 스펙이어가지고 일반고에 될 걸 주로 많이 하고
내신이 뭐 이렇게 있으면 영어가 1.1, 1.0, 1.5 이렇게 있으면은 한 10번, 8번 봤으면은 6번 1등급, 2등급 등급이 껴있는 거예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8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좀 등급이 1.5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 보시면. 국어 등급이 생각보다 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국어를 좀 많이 준비하시고 가시면 거의 학교과는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 정도면 가나 이런 느낌이지만 이런 거는 큰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그 등급 수치를 보시면 돼요. 얘는 수학 좋아하는 애죠. 딱 독서학용으로 봐도. 그리고 수학은 1.18 그리고 자료공학부 수학 만점이에요. 3년 내내 다 1.0 과목별로 과학중점학교 고민해보셔야 돼요. 학교 전체 내신을 같이 보는지. 그리고 과학중점학교는 수학과학을 그래도 더 좋아하는 애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럼 더 치열한 거예요. 그럼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얘가 수학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럼 과중은 별로 안 좋아요. 만약에 잘 맞다 그러면 좋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과중에 여자애들이 좀 덜 가니까 그런 것도 남녀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보시면 좀 제가 괜찮았던 거 많이 보니까 경제학과 시작하는데 경제학 용어와 개념 단어를 대화에 참여하시던 경제학 심취 소개서에 썼을 내용이고 부술 수학문항도 직관을 활용해서 결론 노출하고 보시면 책을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독서를 구성해요. 배운 속도는 참 잘하죠. 그렇죠. 전문가의 전문가. 뒤에 보면 책도 딱 그런 책을 읽었고 뒤에서 보면 언어학과잖아요. 일본의 영시, 장문, 일본 문학, 글로벌 국제문학 이렇게 쭉 숙종대 전국변론과 희빈장 선생 그런 거 좋아하면서 역사랑 언어랑 같이 겹친 부분이 좀 많아요. 제가 작년에 고대 언어학과를 갔는데 걔도 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가 있었어요. 잘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소개서에 같이 썼으면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지금 차이원 이런 거 시경보 도움 되실 수 있어요. 내신 그게 안 되지만 일단 내신에서 하나 이렇게 기일공에서 할 수 있고 선택 과목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런 거 이제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뭘 하나 시키실 때 꾸준히 그냥 크게 성과를 바라지 말고 길게 하는 게 한두 개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쓸모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검도를 꾸준히 한 것도 쓸 수 있고요. 줄넘기 대회에서 계속 상 받았던 것도 쓸 수 있어요. 의대인데 체력 강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달리기는 계속 1등. 물리학과인데 축구 1등. 멋있잖아요. 그러면 축구 1등이면 공부할 시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뭐 심판 그런 것도 막 따로 공부하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물리학과. 그냥 내신이 1.5밖에 안 되는 물리학과 붙었었어요. 그래서 걔 내신 조금 안 좋아가지고 축구를 제가 엄청 강조해서 막 쓰니까 이렇게 축구를 하고도 얘 물리를 좋아해요. 머리가 완전 좋은 애거든요. 천재처럼 보이잖아요. 천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막 엄마도 혼났대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축구 그거 좋아해가지고 막 그걸 했는데 아는 선생님이 지역 거기고 대표여가지고 학생 축구 심판으로 자기를 불러서 학교에 공문이 온 거예요. 축구 심판을 이래서 보내달라고. 자기 이제 죽었대요, 나한테. 그래서 그걸 제가 썼죠. 엄마 나중에 뭐가 있어요. 그런 걸 스스로 축구 심판을 해가지고. 그리고 막 분석 통계학과 이런 거 할 때도 야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은 자기가 막 분석하는 데 있어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좀 짜증나는 활동들을 좀 게임도 못 되고 게임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게임 거의 중학교 때까지 게임 중독이었다가 성능도 못하고 올라가는 내신이 좋잖아요. 머리 되게 좋네요. 고등학교로 가서 성적이 좋아지는 게 성실성을 보시는 거 맞죠? 머리를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선행도 안 하고 들어가서 갑자기 따라붙으려면 똑똑해야 됐잖아요. 그거 같이 보는 거예요. 성실성 플러스 머리. 그래서 보시면 제철고나 이런 데는 좀 더 학교가 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활동이 더 무서워요. 보시죠. 수학으로 시작된 학문에 대한 열정이 3년 동안 문과 전수학 1등 이러면 이제 다 강요가 느낌이 없잖아요. 지속 가능한 경영 주제로 성공해서 모의창업 활동까지 해야 돼요. 학교까지 해서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기업인들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전문가 선사들 인터뷰하고 벤치마킹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제철고도 내신이 잘 안 나오는 학교잖아요.
그럼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도 들어야 되죠. 경제 세미나도 참여해야 되죠. 다 써있지 않지만 이런 활동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내신을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그런 걸 좋아하는 애면은 도전을 하고 내신 조금 앉아서 메꾸는 거가 더 적합할 것 같으면 도저히 선택해도 안 되면 그래도 세상의 학교 말고 이익권 학교 쓰시면 안 돼요. 애들이 여기 하고 여기 다 가요, 요즘에. 그래서 단계를 한 5개로 지역학교를 나누신 다음에 3위는 4 정도였지. 2위는 안 되고 4가 제일 좋아요. 5는 말고. 무섭기 때문에. 거기만 좀 피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얘도 한영고 1.67이라는 내신이 조금 안 좋잖아요. 이제 심화반학교 하면서 예의 비하까지 수업을 듣고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막 이런 거 다. 쓰고, 서울고 1.13이면 서울고 거의 1등이에요. 1.13이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지변이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이 정도 흥청에서 센 학교에 1등이 1.13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작년 기준으로. 얘는 작은 음악회 이런 거 학교에서 서울 1등인데 다른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음악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음악회. 그럼 얘가 어릴 때부터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뭐 이걸 하던가 했겠죠? 그럼 얘는 그런 정서를 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이게 협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되겠죠. 당연히 쭉 보시고 탄식 없이 모든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신 지필고사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대에 썼잖아요. 그죠? 의대 맞네? 아니야. 보시면 경남 소재. 지방이 사실 제일 좋아요. 아빠가 지방과외공사 받으시면 꼭 같이 가야 돼요. 정말 추천드려요. 지방 애들이 거의 오히려 제일 좋은 학교를 쫙 쓰면 보시면 얘 도서 되게 많죠. 자유전공이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딱 책을 보면 수영이 느낌이 오지 않아요? 굉장히 생각 많이 하는 애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국어 80분 중에 50분이 남는다. 맞는 이게 미친 이상하지. 그래서 50분이 남아서 검토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나오는 그 스펙 제가 정리한 건데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저 가능해? 10분도 안 남잖아. 뭐하는 거야? 책을 너무. 그럼 저거를 써버리면은 이 책이 다 진짜 거야. 얘는 맨날 이렇게 막 읽어가지고 막 그냥 속도 쫙 되는 거야. 그럼 그거 하나로도 알아먹겠어. 이제 똑똑하네, 저가 쓴다는 거. 서울에 저 문구를 넣은 거지. 가족을 통한 독해는 영상으로 30단 진짜 못 풀어요. 강사들도. 찍고 검사하나? 그럼 얘가 지금 사회보다 50점 낮지 안 써볼 수가 없거든요, 진짜. 기본이 다 돼 있는 거죠. 저런 애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문항인데도 직관적인 풀이를 배제하고 위에까지 하죠. 이과애들은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여기서 왜 이 감정만 느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는 이 감정 말고도 이걸 느끼는데 다수의 감정 이거니까 시험에선 이걸 해야 돼를 조금 교정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정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흔한 책들도 있죠. 위대한 것도 있고 의학동아리 했던 애들도 많고 애들이고 보시면 학교가 좋으면 독서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인문학적 수학까지 다 들이까지 독서 토론대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의대랑 자유전공이랑 이렇게 약간 섞여있는 과들 있죠. 그런 과들은 문이과 다 보여줘요. 경영까지. 네. 자유전공은 추천 안 드려요. 별로예요. 선배들 없고 거의 없어지는 기세라서 다 낫지도 않아요. 별로예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부에서 의학과 가서는 1등이겠죠? 당연히. 볼까요? 고급스러워 쳐도 공부했어요. 편리분 수가로 공부. 왜냐면 이런 데서는 좋은 대신 그냥 합격 비율이 좋은 대신 유지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학교가 좋은데 내신이 1등이면 그냥 끝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돌겠죠. 고급스러워 치를 공부하면 누가 저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기 전에 기백까지 이미 기출까지 거의 돌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요즘에 융합형 문제도 만들었네. 그렇죠. 과학에까지 적용했어. 고급스러워를 온라인 등변학에서 암생물학적인 문제표 생체 전기 경제도 쓰거나 시험 만들겠지. 희중 문학상, 대일장 뭐 다 나왔어. 안 붙일 수가 없겠지. 당연히 네, 1등. 지구환경과학도 보시면
아, 정말? 과학 동아리를 꼭 해야 돼요, 거의 다. 예, 서울대 유니스트 서울대 다 붙었어. 근데, 서울대 다니고, 그래도 경기도제 일반고, 예, 서울대 카스트 포스트 고대 연대. 이렇게 보는 애들 이과는 많아요. 제일 어려운 거는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학과랑 경제학과 세 개를 붙고, 인문계를 뽑는 의대에 동시에 붙이는 가장 걔네가 적응돼요. 작년에 제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제일 잘했냐?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걔가 제일 실전을 잘했어요. 일반고, 대전에 또 한학년 앞에. 걔는 스카이 경영 다 붙고 이과 가려고 하다가 문과 간 학생인데 내신 혜택으로 졸업하고 그냥 교내에서 하는 거 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붙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똑똑해요, 되게. 그거를 본인의 학생부를 다 못 나타내면은 소개서나 이런 걸로 고발을 시켜주면 돼요. 연습을 잘했어요. 독서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 진짜로. 왜냐하면 시험 국어에도 시험 타고요. 면접에도 시험 타고 소개서에도 쓸모이 없고요. 학생부에도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내용 자체가 나올 게 없어요. 본인이 뭘 아는 게 있으면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도 좋은데 학원을 어느 정도 유지를 사실 엄마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보내는 건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시간이 거의 없으면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애들은 쪼개서 그걸 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최대한 어릴수록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책 읽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애들은 고등학교 국어문제집 바로 풀려버리세요. 그럼 독서가 중요하다고 알게 돼요. 완전 느낌이 따가워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 책이나 막 나와서 문제를 푸는 구조로 순위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애들이 빨리 읽고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느끼면은 돈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거를 엄마가 좀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어학원을 성과를 내려고 보내시는 건 반대고요. 아, 이거 해갖고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길게 해서 그런 게 도움이 돼요. 당장 뭐야 대신에 딱 대비되는 학원 별로 좀 추천 안 돼요. 특히 국어.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다 정리하는 건데 거의 학교에서 항상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토플을 그렇게 실컷 배웠는데 수능 영어가 너무 쉬워가지고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교내상으로 다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지 말라는 건 믿지 마시고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믿으세요. 아, 안 해도 돼 이런 거 안 믿으셔도 돼요. 그거 자기는 왜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첫째 키워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정하시면 되고 꽝 보시면 되고요. 한 이 정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정도 해서 들어가요. 거의 다 정도인 거거든요. 의대 기준이고. 근데 선생님, 네. 저기 고1까지는 상벌이 들어가는데 저희 중3부터는 생기부에 이제 상벌이랑 기재 못하게 된다는 되어 있어도 뭐 특성 그 행동 발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소개서가 계속 있는 경우에는 어떤 면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결정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활동을 할 때는 시간을 안 빼서 써야 되거든요. 봉사든지 뭐 어떤 대회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열었을 때 그런 부분을 그 얘만 기재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 그게 딱 확정이 되면 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식으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부분은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학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전에 이제 공부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제도랑 상관없이 그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 결정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얘가 아까 제가 얘기한 다 붙은 애거든요. 경영학년까지, 신청학년까지. 얘가 2등급이 2개였는데 하나는 1단이 그냥 패스로 나온 거고 하나가 4단이 이제 바뀌었었고 점점이 나왔고 얘는 경영학과 준비하면서 그냥 경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안 되고 경영을 나왔어서 경영의 케이스고 얘네 학교가 선생님들이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좀 되게 시끄러웠던 학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학생으로서 되게 좋은 역할을 해가지고 되게 좀 탐나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펙이 되게 화려하거나 뭐가 다 이렇게 사람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애가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소신이 뚜렷하고 소개서를 처음에 딱 써왔을 때도 제가 딱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애들은 거의 확실히 못해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색깔이 딱 있는 애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를 키우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이제 이과 학생이고 얘네들 지금 뭐 토플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중간에 이게 재작년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중간에 그걸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에 따랐던 걸로 시험만 봤는데 그냥 학생부에는 못 썼지만 다른 교내상 이런 걸로도 충분히 어필이 됐었어요. 말하기 위해서 상을 받았었기 때문에. 컴퓨터 동아리를 했어요. 컴공을 했었고, 얘는 이제 경제학과, 얘도 세 개가 다 붙었어요. 경희대 한외과를 같이 지원했어요. 거기는 안 됐고, 스크린은 다 경제학과 정시학과 갔었고, 얘도 영어가 괜찮지않은 애였는데 나머지는 다 좋았고, 영어는 뭐, 수학이랑 사실 750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는 다 좋았던 애이고, 경제랑 관련된 활동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일반고에서 경제학과로 지원을 해서 이게 합격이 되려면요, 외고 애들과 싸워야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스펙을 좀 경영 경제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경제는 준비하기가 경영에 비해서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를 쓰실 때 그걸 좀 결정 잘해서 쓰셔야 돼요. 경제가 특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나머지 어필을 할 때는 정말 내신 걸 만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학을 되게 잘했잖아요.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IMC가 수학 경시인데 그 시험 경시긴 해요. 수학 경시 중에서. 근데 성대 경시 정도에서도 상이 나오는 애였어요. 중학교 때. 근데 이과를 안 가고 경제를 가요. 서울대 경영경제를 간 애들은 이과 가도 솔직히 되는 애들이에요. 중학교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본인이 성향상 그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문과를 가면은 서울대 경영경제를 바라보시면 딱 맞아요. 한 자전이야. 아니면 성적이 더 좋으면은 아예 의대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과에서 자연대랑 공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과 성향이 아주 강한 아이들 딱 맞고, 나머지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막 강조해야 되는 과는 과마다 특별히 높진 않지만, 통계 같은 경우도 서울대는 이과에 소속이 됐어요. 문과는 연대고대는 문과에 통계학과가 들어와 있거든요. 통계가 조금 중간 경계에 있는 과인데 인원이 되게 적어서 사실 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통계학과가. 그리고 보시면 되고, 얘가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사인을 좀 했는데 얘가 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간 케이스인데, 사실 내신도 아주 되게 좋진 않거든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이사를 얘가 가야 될 고등학교가 좀 센 고등학교여가지고 옆에 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2등으로 좀 했거든요. 지금 못 받았고 일반 전형으로. 그래서 아주 잘 들어갔죠. 서울대가 평범한 애들 여기는 되게 잘 붙어요. 서울대가 붙기가 제일 쉬워요. 서울대 이과, 그러니까 공대나 자연대. 자연대가 어렵고 공대가 제일 쉬워요. 문과가 붙기가 어렵고, 내가 수학을 되게 잘하거나 수학과학이 좋은데 국어영어가 어느 정도는 돼 있다. 근데 이제 성향이 이과 성향이 좀 강하다. 근데 성실해서 내신을 웬만큼 뚫을 수 있는 정도면 서울대 조건을 웬만큼 갖추고 있어요. 학교가 너무 세지만 않으면. 그럼 서울대 공대는 제가 한 2등급은 좀 힘들어도 1점대 후반 같은 거는 2등급이 엄청 많아도 1.8이 나와요. 내신들이 되게 들어가기가 쉬워요. 제가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서울대 공대 수시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진짜 훨씬 어려워요. 문과가 훨씬 쉽고요. 1.3, 1.4 애들도 많이 들어가요. 지역이 조금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인원 적고 되게 쉬운 데만 아니면 웬만큼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1점 좀 아쉬웠는데, 아까 제가 수능 100점 커트일 때 보여드렸나? 2015년인데 그때 얘가 수학을 계산실수에서 하나를 틀려갖고 2등급이 떴어요. 근데 과탐에서 2개 틀린 과목이 있어가지고 최소로 못 맞춰서 1.0 만점 받고 서울대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못 가고 다음에 서울대 행정과랑 조선대 의대부터는 조선대 의대를 갔어요. 좀 아쉬운 나이에요. 근데 쟤도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얘가 성남시였는데 분당으로 애들 전화를 되게 많이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낙생이나 만약에 대진이나 더 센 데를 갔으면 의대를 못 갔을 거예요. 잘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학교 차이가 좀 존재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낙생이나 이런 데 가서 꽤 잘했어도 정시로 뭐 갔거나 아니면 조금 왔다 갔다 했거나 그랬습니다. 의대는 좀 내신이 더 중요해요. 얘도 얘가 한 4등 정도로 졸업했거든요. 4사고라서 좀 세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아시겠죠? 현대고죠. 지금 좀 덜하지만 거의 한 현대고는 얘 갈 때가 15명 정도 서울대가 다 됐었거든요. 얘네들 한 명만 지가 몇 점을 안고 나머지 다 붙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모집 그 방식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좀 덜한데, 강남에서 센 학교에서 적용한 10에서 15등 정도 안에 들어가면 이과는 한 7, 8등, 9등 해도 거의
거의 들어간다. 서울고 성문도 마찬가지고 흰문 마찬가지고 경기 마찬가지. 근데 거기서 내신으로 전교 10등 이내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해요. 되게 안 나와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내신이 1등급 때가 나오는 게 좋고요. 수능 1등급인데 이걸 준비를 그 전에 하시는 거예요. 내신 1등급은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스타트 하시는 거예요. 한 1월, 2월부터, 중3 1월, 2월부터. 근데 수능 1등급은 중3이 끝날 때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요, 그리고 비교과 스펙은 아까 다 보여드렸고요. 저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거예요. 모델을 준비를 하는데 키가 150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가 된 상태에서 뭐 3등급 뭐 해야 되니까 내신이랑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른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면접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수준을 보는 거예요. 수준을 보는 거고 3번에 자기 스토리라는 거는 얘가 이런 학생이라는 걸 감안해서 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요. 점수를 딱 자르겠다가 아니라 얘가 내신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 내신이 나오려면 얘는 덩치가 있었을 거고 이걸 감안하기 때문에 내신이 완전히 칼처럼 달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전이면은 국어, 영어, 수학을 진짜 시험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방법. 수학은 얘가 배우고 시험까지 본 단원을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교재로 풀려보세요. 몇 점 만나. 그게 제일 정확해요. 중학생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A급에서 A레벨 문제. 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어는 수능 교재로 풀어보셔야 돼요. 어리면 고1 걸로, 중2, 중3 이렇게 이상이면은 고2 나와서 그냥 모의고사문제도 다 파는 시중에 그거를 시간 돼서 그대로 풀리시면 리얼한 예의 실력이 딱 나와요. 완전. 근데 그 상태에서 얘가 유형을 처음 보거나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처음에 자기 실력 그대로 다 나오진 않아요. 거기에서 한두 번 정도 하면 성적이 확 올라가는 애들인데 국어는 그게 성공폭이 엄청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서 한 번 정도를 싹 풀리고 나서 그 정도 수준에 대한 다른 교재를 한 번만 더 풀려보면 거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점검이 가능해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모의고사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네, 두 개. 지금 뭐 토플을 하던 뭐 해야는 상관없어요. 수능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보시고 생각보다 수능에서 모른다 너무 많으면 단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상한 거 이제 안 하던 애가 중학교 1학년이나 3학년 넘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원을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다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다 하면 좋죠. 그 영향이 되는 애들은 다 하면 아까 그게 이상한 색이 다 나와요. 거기서 오버해서 하시면 더 좋은데 그 기본까지 하신 상태에서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내가지고 이걸 붙이고 여기가 안 되면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얘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신 따기 시험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다른 거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수능을 먼저 대비를 하면서 실력 국영수를 올리고요. 그리고 내신은 그냥 시험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게요. 영어는 초 6대까지 그냥 토플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세, 7세부터 시작한 애들은 한 4학년, 5학년 되면 이미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토플도 보시면 돼요. 주니어 토플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되고, 5학년, 6학년 때는 이게 토플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애들은 수능이 벌써 이제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중학교 1학년 영어 자습서 있죠. 애들한테 제가 내신 대비를 하거나 중2에도 이렇게 풀리면 너 이거 몇 살 때 했던 거 이렇게 물어봐요. 7세? 8세 막 이래요. 정말 그 기본 처음부터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체크를 그걸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게 교과서 가지고는. 그래서 한 3년 뒤나 4년 뒤 거 정도로 어린애 체크해보시면 돼요. 국어는. 영어는 한 5년, 6년 뒤 걸로 보셔야 해서 거의 맞아요. 그래서 수학교재로 보시면 돼요. 거의 좀 많이 어리면 고일 거? 단어만 빼고 거의 다 되면은 단어를 좀 외우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문법 같은 거는 솔직히 단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고, 국어가 영어 9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해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단어가 덜 돼 있고 독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시간을 내서 외우거나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천재면 한 번에 배우고 다 풀 수 있어요. 영어는 천재여도 반복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줄이시는 거예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어 성분은 끝내놔야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이의 상태랑 상관없이 상태가 좋으면 빨리 되고 빨리 마감이 되는 거지 길게 갔을 때는 다 비슷해져요. 영어 수학 자체가. 그리고 6학년
때까지 못 끝내면 중학교 때부터는 무조건 수학영어로 고3 때까지 6년 가다가 고3 끝나고 나서 다시 토플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이후에 수능에 실패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재수, 아니면 반수, 아니면은 중간에 3학년 때 편입, 4학년까지 졸업을 할 수밖에 없으면 대학원 안 되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취업 이렇게 다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고3 이후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1 때 거의 완료하시면 돼요. 왜 제가 중1을 잡냐면 중1 때까지 내신이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중1은 결과까지 꼭 끝내잖아요. 끝낸다는 기준이 고3 거 풀어도 거의 안 틀리면 돼요. 90점 넘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고등학교 3년이 있으니까 그때 유지하면서 조금 더 할 시간이 이제 아예 안 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딱 적절하고 중2, 중3 때는 영어를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게끔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학은 초4 때까지 6학년 가서까지 한번 보시고 5학년, 6학년 때 중3 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6학년 겨울 막 늦으면 중1 때까지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중1 때 고1, 중2 때 고2, 중3 때 고3 거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기본서 한 권을 완벽하게 하시면 돼요. 버거우면 그냥 개념만 이런 걸 하셔도 되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거 정석이나 제 시험 교재로 하셔도 돼요. 대신에 반복을 해서 오답을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책을 막 난잡하게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같은 건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예요. 5월달만 제가 딱 말씀드리면 5월달에 애들이 어린이날 전후로 시험이 끝나요. 그럼 5월달에 뭐가 있냐면 학교 체육대회, 수학여행, 그리고 뭐 이상한 합창대회, 그리고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그리고 6월 7일 모의고사, 그리고 그 5월에 끝나면 내신이 또 6월 마지막 주면 7월 초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영어 실력을 올리거나 국어 실력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수학은 내신 기간에 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심화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까지 진도를 한 권으로 완벽하게 끝내고 들어가면 내신 기간에 더 어려운 교재를 풀 시간이 나와요. 수학이 심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그 패스하고 심화 교재만 내신 기간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선행으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 기간에 심화를 수학을 할 수 있도록. 국어 영어 할 시간이 없고 그건 그냥 안 외우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어는 언제까지? 계속 해요. 고3 때까지. 끝내는 거 없어요. 끝까지 해요. 수능 전날도. 그래서 중등국어를 체크해보기 좋은 시기는 5, 6학년, 중3 거를 체크해보시면 돼요. 중3 자습서? 안 배운 지문을 내가 읽고 얼마나 푸는지. 사실은 똑똑하고 국어 잘하는 애들이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면은 고일 거 풀어도 되고요. 근데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3, 4학년 이럴 때는 초6 걸로 한 2년이나 3년 뒤에 걸로 풀어보시면 돼요. 배운 거 말고 안 배운 걸로. 배우면 지가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선생님한테 내용을 주제가 뭐고 배워서 이걸 푸는지 독해를 구분할 수가 없고요. 한 번도 안 본 질문이면 읽고 본인이 주제를 찾을 수 있는지 세부 내용을 파악하신지 이렇게 표시가 나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의 내신이 다 배운 다음에 시험을 푸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수능에서 애들이 당황하는 부분은 한 번도 안 배운 작품이나 아니면 뭐 논설문이나 그런 정보성 지문을 읽고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애들한테 제가 내신을 시킬 때도 내신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다 국어 공부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수능 국어를 한 번만 접해보는 애들. 왜냐하면 사회 지문도 나오고 과학 지문도 나오고 철학 지문도 나오고 기술 지문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비트코인이 나오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뉴스로 봐도 저걸 어떻게 쓴다는 건지. 근데 그게 지문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 임신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 키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키트에 있는 문제가 그냥 나와요. 지문에.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그러면 얘가 엄마가 약을 샀는데 약 보면서 그 약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 거나 아니면 아빠가 무슨 공부 기구 세트 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 있는 것도 다 국어 공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새로운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을 읽으면서 얘가 내용을 다 기억해서 엄청 빠르게 푸는 걸 요구해요. 국어 시험에서. 그러면 내신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 공부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보고 안 되어 있으면은 제가 한 5분, 10분 주고 한 면을 다 정확하게 읽어보라고 딱 시켜요. 그리고 덮은 다음에 얘가 읽은 포맷 그대로 제목만 딱딱딱 써서 내용을 다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못하면 기억하면서 절대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는 국어 수능 풀 때 분명히 시작해요.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래서 국어는 체크를 중학교 국어에서 안 배운 것을 풀 수 있는 정도 독해가 되는지 한 5, 6학년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빠른 애들이면 이때 고1 걸 체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에 수능 국어를 중1 겨울방학 때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고1 정도 과정으로 그리고 수능 국어 기출을 고1, 고2, 고3과가 차이가 수학처럼 진도 개념이 아니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중3 끝날 때까지 수능 기출문제집 도작해야 7번이에요. 국어 금방 풀거든요. 수학처럼 오래 안 걸려요. 풀기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반복을 하고 들어가시면 어쨌든 기본까지 공부해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하고 조금 더 보완을 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수학에 비해서 영어랑 국어는 고등학생이 딱 되고 나면 정말로 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내신 기간에 그거 중학교 대시랑 똑같아요. 본문 다 외워야 되고요. 자습서 말고 부교대 들어가면 부교대 다 외워야 되고요. 3학년 때 EBS 공부 시험 보거든요. 수학 특별 반권 다 외워야 돼요. 지문을. 그럼 그때 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거를 기출 정도를 국어 영어는 중학교 1학년 빠르면 제일 중1이 제일 좋고요. 늦어도 중2, 중3 때는 좀 수학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중2 겨울방학 정도 때까지 내신이랑 잘 병행을 하면서 수능 기출 문제집을 그냥 칠판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시리즈를 다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가 취약한 팩트가 나와요. 그거를 좀 보완하는 형태로 학원서를 넣으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과학이랑 사회는 그냥 이렇게 독서로 하세요. 6학년 때까지. 왜냐하면 똑같아요. 초등학교 때 나온 사회랑 중학교 때 나온 사회랑 고등학교 때 나온 사회랑 똑같거든요. 심화가 돼요. 중학교 역사 외우면서 애들 엄청 짜증내 버려요. 내신 기간에. 그래서 전 고등학교 하면서 제가 딱 보여줘요. 완전 똑같거든요. 그럼 지금 네가 고통스럽게 외워두거나 해두면 고등학교 가서 한국사 공부할 시간을 줄여서 수학이랑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똑같아요. 그리고 심화하고 싶으면 그 두 개 같이 놓고 하셔야 돼요. 자서 두 번 하셔야 돼요. 과학도 똑같아요. 그리고 과학을 할 때는 수학이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중2, 중3 정도 때 과학을 다 열심히 해요. 이렇게 계속 하실 필요 없어요. 좋아하면 그냥 하게 두시고요. 의도적으로 안 시켜도 그 시간 수학을 안 해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사회는 뭐 문제 미리 안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